네, 안녕하세요. 이호서입니다. 제57회 미래지속가능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모 디스커버리 한 7월 말에 저희 개발원에서 발간한 이 공모 사업 200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행안부의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의 맞춤형 지격신 생태계 조성을 꽤 나가는데 다부처 협업을 통해서 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특히 신규 하드웨어 건축 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공모 사업들이 최근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서부, 농림부, 문체부 등의 다부처 협업을 통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이나 공간들을 대부분은 리모델링이겠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이 활용성을 높인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처별로 칸막이를 하고 특정 생활권에 편중돼 있지 않고 실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사업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을 때 도부나 문체부나 농림부들을 통해서 해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조성되어 있는 유휴 공간이나 폐시설 공간들을 재활용, 즉 리모델링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이 이 공통적입니다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 주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다부처 협업 지역 영향 성장 거점 활성화 사업도 역시나 주민 주도의 사업임을 매우 강조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올해 기준으로는 이게 많은 수의 이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2, 3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고 총 사업비는 64.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은 30억 내외의 총 사업비가 될 것이고 매칭 비율 따져보면은 국비는 한 15억 정도 내외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 사업의 해의 대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신규 건축은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또한 유휴와 폐시설이나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들은 이 사업에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상당수의 지자체 의 공무원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실 때 현재 공간이나 시설이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공모 사업이 있지 않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아니고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유인 앞에 시설 공간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주도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사회 연대 조직, 그러니까 주민 주도의 사업들이 구성이 돼야만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거점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실제 중간 지원 조직 등을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운영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강원도 춘천시 특히 이제 커먼스 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좀 분리되어 있는 생활권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는 그런 내용들의 사례들이 하나 있고요. 또는 이제
경북 영주시입니다. 이 곱작골 마음센터의 이 기능이 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사업 내용을 가진 있습니다. 공무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대부분 공통적이고 유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개요인데 사업의 목적, 배경,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즉 리걸 마인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문제의 정의, 문제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유휴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사업을 제시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이제 좀 키워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공간, 그리고 누가, 주체, 그리고 전략,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이 세 가지 꼭지로 좀 메모를 하셔서 실제 한글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포인트별로 잘 작성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빠르고 효능감 있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한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사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공모 사업 200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좀 빨리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컷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그래서 공유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모 한 컷이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행안부의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사업도 역시 한 컷으로 제시되어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분 정도면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동영상 유튜브 소개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AI를 통해서 가상, 가상적인 실제가 아닌 가상적인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주 제가 만나 뵙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전문 강의실에서 하지 않고 제 연구 테이블에서 바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공모 200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모 한 컷 관련되어 있는 실제 뉴스 보도 자료들이 충분히 업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개인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바로바로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간단하게 공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